안녕하세요. 매주 월, 화, 수요일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 성북소녀시대. 오늘은 수요일 방송을 진행하는 스케치 여행입니다. 덥다 하면 더 더울 텐데 참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날씨죠. 오늘 오전에 하도 더워서 민소매 옷을 입고 나왔다가 쇼윈도에 비친 제 팔뚝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자, 아줌마 되면 다 그런 거죠. 저만 그런가요? 안 그러신 분도 있다고요? 아니, 누구야? 축복받은 아줌마나요? 굵어지는 팔뚝 잠시 뒤로 잊고 2017년 7월 26일 방송 스케치 여행과 함께 같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 랄라가 진행을 맡았고요. 지난 시간에 진행을 맡아주신 스텔라님 옆에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네, 오늘도 주 조정실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홍찬님도 소개하고 갈게요. 손 들어주세요.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스텔라님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아주 잘 보냈습니다. 정말 이 늘어가는 팔뚝 어떻게 할까요? 이 뒤로 입고 이 방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오늘 하도 쇼킹해서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왔잖아요. 지난 옷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옛돌 박물관에 가봤죠? 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벅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쁘게 앙증맞게 있었던 돌상도 기억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벅수가 생각나네요. 네. 우리 한번 벅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다음 여행지 출발하면 어때요? 좋은데요? 예. 그쵸? 자, 눈을 감으세요. 자, 눈을 감는 이유는요, 충분한 상상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 상상을 하지 않고 그리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막 그려서 잘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드물어요. 자, 눈을 감고 내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궁둥이 밑으로 과감하게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럼 상체만 남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이해 정말 되셨어요? 네, 남은 상체를 그냥 한 돌덩어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벅수를 보았기 때문에 벅수의 해학적인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잘 떠오르지 않으면 천하대장군이나 지하여장군 뭐 그런 거 떠올리시고 어떻게 표현할까 조금만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눈을 뜨시고요. 시작해 볼게요. 어떤 돌이든 좋지만 현무암 느낌이 나는 돌을 상상하면서 그리면 조금 더 예쁘게 될 것 같아요. 자, 돌 전체에 3분의 1 지점쯤에 둥근 얼굴을 그리세요. 가로로 타원이어도 좋고요. 세로로 살짝 타원이어도 괜찮아요. 동그란 건 어떤가요? 그것도 괜찮네요. 나는 2분의 1, 그러니까 전체에서 반이 얼굴이 되게 할래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자, 이제 다 되셨으면 눈을 그릴 거예요. 눈은 얼굴의 2분의 1부터 위쪽 아무데나 그리셔도 돼요. 설마 머리 꼭대기에 눈 그리시는 분 없겠죠? 자, 눈도 동그랗게 그릴 건데요. 길쭉하거나 아니면 성난눈 있죠? 그렇게 그리셔도 돼요. 가장자리를 조금 진하게 한 번 더? 한 번 더? 그으면 눈이 약간 푹 튀어나와 보이게 될 거예요. 귀엽게 되고 있네요. 자, 코는 그냥 원하는 높이의 세로로 긴 돌을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고 약간 길쭉하고 둥글둥글한 삼각형을 그리세요. 네, 잘했어요. 콧구멍도 살짝, 표시 살짝. 네, 멋있네요. 입술도 입술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표정 나타낼 수 있는 간단한 선으로 쓱 그어주시면 돼요. 자, 그림이 웃고 있나요? 아니면 삐짐? 어쨌든 다 됐으면 얼굴을 그리고 난 나머지가 남았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목, 몸, 다리가 한꺼번에 그려질 거예요. 자, 얼굴에서 다 있는 부분 양쪽에 팔을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다리를 그리세요. 다리는 정말 숏으로 다리가 있다 이 정도만 표현해도 좋아요. 그리고 뭐 그냥 다리를 조금 더 그리려면 더 그리셔도 괜찮고요. 팔 모양은 합장을 해도 좋고 차렷을 해도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돌을 깎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살짝 붙어 있는 느낌이면 좋겠어요.
자, 주 조정실에서 홍차님이 여러분과 같이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우리 스텔라님도 옆에서 그림 그려주고 계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스텔라님? 카메라에 비춰보세요. 아, 짠. 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귀여운 벅스가 탄생했습니다. 자, 홍차님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박물관에 갖다 놔도 될 귀여운 벅스가 탄생했죠. 자, 여러분 꼭 한번 가셔서 내 상상과 어떤지 꼭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제 순 좀 고르고 우리 정은지 하늘바라기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꽃잎이 내 맘을 흔들고 꽃잎이 내 눈을 적시고 아름다운 기억 푸른 하늘만 바라본다. 꼬마야 약해지지만 슬픔을 혼자 안고 살지는 마.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가장 큰 하늘이 있잖아. 그대가 내 하늘이잖아. 후회 없는 삶들 가난했던 추억 나 행복했다. 아빠야 약해지지만 빗속을 걸어도 난 감사하니까.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늘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건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있다가 그대 오기만 기다린 그때가 자꾸만 떠올라.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네, 정은지 하늘바라기 들으셨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성북 보이는 라디오 수요일엔 스케치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갈 길이 조금 바빠졌네요. 그렇죠. 예, 오늘은 사찰 한 군데 가보려고 합니다. 자, 스텔라님, 우리 네. 서둘러서 나갑시다. 이제 그렇죠. 박물관을 나가는 거예요. 네, 자, 부지런히 내려가야죠. 네, 박물관을 등에 지고 서서 왼쪽을 보시면 심하게 경사진 내리막길이 있어요. 자, 그리로 내려오시면 왼쪽에 정법사가 높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 계단에 이렇게 정법사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참 오르고 쉽게 충동을 일으키지만 오늘은 덥기도 하고 갈 곳은 여기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치세요. 조금 더 내려오시면
내려오시다가 가구박물관 이정표가 보이면 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구박물관 쪽으로 가지 마시고 쭉 내려오세요. 그러면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어디요? 짜잔, 길상사죠. 네, 길상사 가보셨죠? 네, 저희 좀 여러 번 갔었죠. 아, 세상에 저는 성북구에서 산 게 몇 년인데 사실 이 동아리를 하면서 가봤어요. 길상사가 성북구에 있다는 거는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 발이 잘 안 닿아지더라고요. 예, 길상사는 스텔라님이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 어려운 건 스텔라님이, 쉬운 건 내가. 아,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좀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아, 좀 네. 찾아보니까 저희가 나라에 좀 3대 요정이 있잖아요. 보통 삼청각, 대원각, 뭐 청운각이라고 하는데 혹자는 또 오지남을 3대 요정으로 넣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대원각이 커다란 그 대지에 한 40여 동 건물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때 우리도 알다시피 군사 정권의 밀실 정치의 본산이기도 했었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젊은 시절 백석 시인과 아픈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김영환님을 저희가 빠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은 그 백석 시인이 지어준 그 자야라는 필명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야와 백석의 사랑 이야기는 사실 그 그쵸. 단편만으로도 사실 뭐 연극으로도 많이 재현되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또 법정 스님이 지어준 법명 길상화가 있어서 아마 요게 또 절 이름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영환님께서 노년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철학에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여기를 대원각을 시주할 뜻을 이렇게 비추셨으나 아, 법정 스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네. 한 10여 년을 갖다가 이렇게 거듭 받아주시기를 청하여서 결국 그 뜻을 이루었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선 수행의 도량으로 바꾸게 된 곳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길상사를 하셨던 그 김영환님께서 길상사를 만들어주신 그분께서는 1997년에 또 백석 시인을 기리기 위해서 또 2억 원을 출연하셔서 백석 문학상도 만드시고 또 그해 법정 스님께 대원각을 시주해서 길상사를 건립하게 되었답니다. 아, 저는 참선을 좀 더 해야 될까 봐요. 예. 그냥 이렇게 큰 거를 시주를 하는데 넓적 받고 싶은 마음이 제가 막 들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그렇죠. 네, 저희가 얘기를-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제 이게 생긴 지가 얼마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게 만들어진 지는 되게 좀 짧지만 다른 고찰과는 다른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사찰이기도 하죠. 네,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음. 제가 길상사에 처음 갔을 때 예. 여느 사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원이 남다르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요정이었다는 걸 사실 몰랐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뭔가 다르다는 게 확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요정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배치나 그런 것들도 좀 다르죠. 다른 사찰하고는. 네네. 예, 그리고 또 여기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가는보살 석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석상 있었죠. 예, 근데 네. 이거는 천주교 신자이자 카톨릭 예술가인 네. 최종태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기 얼굴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모 마리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진짜 그래서 인자하고 온화한 느낌이죠. 예.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그림이 거기에 있는 석상을 저희 회원이 그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종교 간의 화해와 염원이 담긴 간음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아까는 스텔라님이 그리신 거고 이번에는 우리 아하님 그리셨고 예. 이것도 색감을 보아하니 저희 아하님이죠. 아하님이겠네요. 예. 네. 아, 진짜 종교 간의 화해가 좀 있는 그런 석상이네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또 들꽃 하나하나에도 이름을 붙여 있고, 그래서 아. 소중하게 이렇게 가꾸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심에 그 사찰이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아, 성북구에 있다는 것도 참 자랑스럽죠. 그렇죠. 아, 진짜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저희 구에 좋은 곳들이 진짜 많아요. 예, 그런 네.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함께 길상사에서 잠깐 스케치한 적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스님과 인상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스케치 동아리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옹기종기 저희가 모여서 이제 각자의 그 위치를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예,
모여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선한 미소를 가지신 스님이 저희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관심을 네, 보이시더라고요. 그림에 나와 있는 저 스님의 뒷모습이 예. 선하다는 게 그냥 뒷모습인데도 보이네요. 그렇죠. 뒷짐지신 저 예. 모습.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희를 보면서 본인도 그려달라고 하시면서 음. 포즈를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진으로 찍어서 나중에 보내드리겠다고 저희가 아무래도 그때 그린 지 얼마 안 돼서 누군가를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그리기가 참 쑥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좀 실력이 그때 초반이라 너무 부끄러워서 보내드리지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난감하네요. 듣기만 해도 예. 난감하네요. 그러면 지금은 실력이 좀 나아졌나요? 아, 글쎄요. 그런 누구한테 보낸다는 게 참 네. 이렇게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림 그리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 스님 이 방송 들으신다면 저희가 좀 더 용기를 내서 한번 그려서 나중에는 꼭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 정말 또 이렇게 저희 이런 얘기 또 들으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가 뭐 꽤나 잘 그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스텔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참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자신이 없고 그렇지만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용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 여럿이라서 용감하고 또 무식해서 용감하고 자, 장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렇게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게 되고 사람들 지나가는 모습도 보면서 또 네. 저희 또 몽령님께서 네, 저렇게 네. 사람을 또 그려주셨죠? 아, 저기 저는 없네요. 그 안에 보면 작은 문 뭐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우리 그런 거 그거 그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렸고요. 예, 저도 네. 그렸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봤더니 그걸 네네. 구심의 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갔을 때는 아마 봄이었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네네. 아마 요번에 부처님 오신 날 그때 찍어서 올려주신 글이신 것 네. 같아요. 구심의 문이 저거 말고도 몇 장이 더 있었죠. 예, 좀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네. 그렸죠. 예, 네. 이거는 또 제 건데요. 그때 봄이었을 때 개나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걸 그렸던 네, 기억이 개나리가 나네요. 막 피고 있었고 예, 저 문 위에 그 예, 기와에 예. 그 풀들이 자르고 있었죠. 네, 맞아요. 저기 그거랑 너무 잘 어울렸죠.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도 보면 같이 그때 봄날에 그렸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제 그림 나왔습니다. 예. 네, 사실은 보여주기 참 부끄러운. 그리고 저거는 방금 우리 그때 청이점이셨던 또 마르님의 그림도 지나갔죠. 네. 아니, 요 문 때문에 사실 사찰이 아니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정원과 정원을 이어주는 그런 뭐 약간 중간문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예, 우리 또 고건물 가보면 저런 궁에서도 또 많이 보던 그렇죠. 그런 거죠. 예. 네, 저게 구심의 문이라는 걸 또 우리 아하님 그림에서 알았잖아요. 그러게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맞습니다. 네. 자, 그때 돌이켜 보니까 법정 스님이 앉아 계시던 그 의자를 그린 친구도 있었는데. 예, 맞아요. 네. 거기가 진영각인데요. 아, 예. 그 진영각이군요, 이름이. 예, 법정 스님이 입적한 처소로 이제 거기에 아, 보인다. 네, 예. 저기 지금 보이시는 저 계단으로 올라가서 저기로 쏙 들어가면은 저기가 진영각이죠. 진영각입니다.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스님의 유품하고 이제 저서들이 그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정 스님이 앉으셨던 의자도 그쪽 한쪽에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아무나 이렇게 거기에 앉아서 좀 네, 우리 내려다볼 수 수쌤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예, 저 네. 의자죠. 네. 너무 정겨운 것 같아요. 네, 정겹기도 하고 괜히 의자를 보면 정말 생각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저 네.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 아닌데 저 의자를 보니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떼약볕에 쫙 그림자진 의자가 정말 앉아서 좀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들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법정 스님의 유고를 모신 곳이 있는데 편말을 보고서야 여기가 그곳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아담하고 소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스님의 유골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여기 길상사하고 송광사 불이람에도 같이 있다고 그러네요. 저는 가서 뭐를 본 건가요? 도대체 전 유골이 두 개로 나뉘어서 안치되어 있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저도 그게 좀 인상 깊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게 네,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림을 보니 저는 저곳은 기억이 나거든요. 예, 예. 네, 저기에 안치되셨던
게 저는 전부인 줄 알았더니 역시 글을 읽기 싫어하는 제가 뽀록이 났습니다. 저는 길상사에 있는 다리를 그렸는데요. 예, 예. 다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아들 녀석하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아들이 이 다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일소리가 있네요. 중2잖아요. 이 북한 사람들도 무서워서 떨어서 못 온다는 중인데 이 목석 깎기만 한 놈이 그걸 엄마가 그린 다리라면서 저 다리 중간에 갑자기 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자기를 같이 넣어서 그리래요. 전 그런 게 그렇게 감동이에요. 예, 예. 아마 여기가 좀 남다른 전기가 흘러서 그런 감동을 주는 말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예, 저 다리 보면은 왠지 그 중간에 꼭 가서 사진이나 뭐라도 찍고 싶게 되죠. 네네. 꼭 다가가게끔 생긴 그런 다리예요. 네, 정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는 좀 아까 잠깐 그림도 봤는데 스텔라님 부처님 오신 날 기상사 한번 가서 그림 그리셨던 거 있었잖아요. 예, 예. 네, 바로 저겁니다. 예. 항상 부처님 오신 날 그 연등 행사를 하는데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유치하기도 하지만 뭐라 그럴까 순수하기도 한 이런 연등이 예. 그대로 느껴지는 그림이었어요. 예, 그래서 네. 저는 부처님 오신 날 저 오기 전에 웬만하면 여기 좀 길상사를 가려고 해요. 좀 길상사가 다른 사찰과 다르게 조금 좀 자연 속에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다가가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전등 같은 게 늘어져 있었을 때 너무 좋아서 사진도 좀 찍고 그랬는데 네, 참 보기 올해는 좋았어요, 예, 저 그림. 가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용기를 내서. 예, 그래서 그쪽 이제 김명환님의 공덕비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또 사당이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위에 공덕비도 올라가서 있었군요. 예, 네. 이제 내려다보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 그림을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밑에 예. 연등이 쫙 있는데 그 연등을 위에서 바라다보는 그 느낌이 그 스텔라님은 저게 막 그림이 탁하다고 그러시긴 했는데 뭐 탁하고 맑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고 그 원근감도 잘 표현이 돼서 그 아주 내가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이 인상에 남았었나 봐요. 예, 그래도 또 저희 선생님께서는 좀 말씀하셨을 때 좀 연등이 좀 더 멀리 갈수록 좀 더 작아졌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을 표현을 해주셨었죠. 네, 원근감을 좀 과장해서 표현해라. 예, 예. 네, 아니 뭐 괜찮습니다. 저 정도면. 네. 예, 여기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영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그분의 삶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사연을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은 그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으로 15살에 시집을 가셨대요. 그런데 가자마자 청산가부가 되셔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좀 기생이 되셨는데 그 옛날에 좀 그런 적들이 많이 있죠. 형편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기성이 되어서 그때 백석 시인을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백석 그 집안에서는 볼 때 기생이랑 사귀니까 그게 좋아 보일 리가 없었겠죠. 그랬겠네요. 그래서 그의 부모님이 백석에게 억지로 강요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백석이 첫날 밤에 항상 이 자야한테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3번이나 하셨는데 그거 어떤 감정일까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3번 다 이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자야는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예. 좀 엉뚱한 소린데 예. 그 자야만 마음고생을 했겠나요? 백석의 그렇죠. 부인들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는 또 엉뚱하게 얘기해서 그렇게까지 죄송합니다. 엉뚱한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 또 그 입장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뭐 일제 침략기 시기에 보면 이제 시인들이 많이 만주로 가거나 이렇게 여러 곳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 이제 같이 가자고 했지만 자야가 단호하게 이제 거절을 하고 서울에 남게 돼서 결국 둘은 좀 이별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6.25 전쟁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만날 수가 없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자야는 항상 백석 시인을 그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항상 그 생일 때에도 좀 그걸 기렸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 한 말씀 중에 보면 이 1,000억대 이게 대원각이 그때만 해도 한 1,000억 원대의 그 값어치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얼핏 봐도 그렇게 보여요. 1,000억 원대의 대원각보다 백석의 시 한 편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 공덕비를 바라보며 한 여자의 일생도 느끼게 되고 또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에 감명을 받았던 그 마음도 읽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걸 느끼셨네요. 네. 저는 길상사 하면 그냥 스르륵 돌아다녀보고 참 좋다. 절 같지 않아서 좋다. 이러기만 하고 왔는데 네. 사실 공덕비가 있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무조건 그려보니까 참 그래도 그런 느낌의 그 보셨던 그런 그 자리의 현장감이 좀 느껴져요. 저는 이런 걸 못해서 그림이 안 느는데 뭐 잘 그렸던 못 그렸던 이런 게 다 기록이 되니까 또 그때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예. 자, 길상사를 돌아보시다가 12시 전후라면 이제 길상사 식당에서 시주 좀 하시고 식사하셔도 돼요. 아무래도 식당보다는 이게 절이다 보니까 공양간이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연간. 예, 공양 시간은 12시에서 1시고요. 전 개인적으로 여기 길상사 비빔밥이 참 마음에 들어요. 네, 여러분 들으셨나요? 식당 아니고 공양간입니다. 자, 여러분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바람이 분다가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나가고 있네요. 할 수 없습니다. 자, 바람이 분다 듣고 우리 다시 돌아올게요. 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잔디바울이 떨어진다. 우리를 지우며 따라오는 비는 내
자,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서둘러서 우리 최순우 옛집으로 가도록 합시다. 네. 네. 성북구에 명소가 많은데 왜 하필 최순우 옛집으로 가냐면요. 지난번 우리가 우리 옛돌 박물관에서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그 가치를 알아서 그런 건지 우리 돌까지 우리 문화유산인 돌까지 파간 일본인들도 참 그런데 그걸 또 우리 거라고 애써서 찾아오신 우리 선조들이 참 대단하다고요. 근데 최순우 옛집도 그런 대단한 우리 시민들 덕에 보존된 터라고 하죠. 네, 이게 2002년 주변 재개발로 인해서 사라질 위기에 있었는데요. 시민기금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땅이나 문화재를 구입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통하여 지켜낸 소중한 공간이고, 현재도 그들을 통해서 운영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후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짜 선생의 안목을 기리겠다고 시민들이 성금을 내서 또 그걸 보존하고 개방하고 참 이런 거 정말 참 고맙고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한 일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숨은 문화지킴인가겠죠. 네, 우리가 또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또 그런 거를 도와주는 거는 우리가 이런 명소를 찾아서 지금 그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자꾸 가서 보고 또 알리고 하는 것들이 또 저희는 또 돕는 일이겠죠. 그렇죠. 네. 또 그런 면에서 또 이웃하는 곳에 보면 간송미술관도 빠뜨리면 좀 섭섭하죠. 그렇죠. 간송미술관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자 오늘은 패스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죠. 네, 예. 최순우 옛집으로 갑시다. 예. 네. 그러면 저기 우리 랄라님은 최순 선생님에 대해서 좀 얼마나 아세요? 제가 솔직히 잘 모르니까 오늘은 메인 DJ를 하고 또 스텔라님이 잘 아시니까 거기서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사실 솔직히 최순우 옛집으로만 알았어요. 성북구에서 왜 성북구 명소 몇 개를 골라서 항상 이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최순우 옛집은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최순우 옛집이 도대체 무슨 집인지 그런 거는 사실은 몰랐고요. 그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 그 문 앞에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사진 그림이 보이는데 그 앞에 이렇게 안내판이 딱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중앙박물관 관장이셨다. 뭐 그런 거. 무량수전 배울림 기대 서설을 집필하셨다는 거. 그 정도로 알고 있죠. 창피하지만 저것도 사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한국의 미에 대해서 썼다는 그 쓴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는데 읽어보지는 않았네요. 예. 저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멋을 진짜 맛깔나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표현했다고 그래요는 네. 스텔라님도 안 읽었다는 저도 얘기죠? 다는 못 네. 읽었죠. 그래서 이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럼요. 밖에 있는 저기는- 홍차는 읽었나 모르겠어요. 예. 안 읽었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저 책을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찾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책에 보면 건축이나 불상, 석탑, 금속공예, 목칠, 민속공예, 도자기, 회화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보면 무량수전도 나오고 베를린 기둥도 나오고 그래서 네, 베를린 저희가 기둥. 나 아는 거 한번 나왔어. 저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래요. 그래서 네. 여러분 무량수전 뭐 아시다시피 경북 영주 부석사에 있는 그런 절인데요. 네, 수학여행지였죠? 예. 빼놓을 수 없는. 수학여행으로 또 거기도 가시나요? 저희는 거기는 안 가봤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아니고 대학 때 수학여행으로 갔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답사로 한번 선배님들이랑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부속사가 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창건 연대가 확인된 목조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해서 유명해요. 네, 그거 사실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데. 예, 그렇죠. 네, 아스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국보 몇 호? 그런 건- 18호. 우리 그런 때는 건 아무래도 몰라요. 이런 거 많이 넘어갔었잖아요. 이런 건 왠지 좀 말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100번을 말해도 기억은 안 납니다, 사실. 그런가요? 네, 근데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부석사의 기원이 된 부석 이렇게 좀 돌이 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무량수전 우측 그 언덕에 있어요. 지금 저 사진 보이시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또 선묘낭자와 의상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그건 한번 각자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여기서 보면 이 건물에서 여러 가지 좀 뭐 볼 게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건물도 보면 기둥 양식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있죠. 한번 제가 짚어보고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맨 왼쪽에 보시면 저 주심포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포가 기둥 그 상부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가 주심포라고 그러고요. 아, 공부하는 것 같아. 예, 아. 공부하는 것 같나요? 네, 그래도 한 번은 좀 짚어 네, 가봐야 될 것 싫지만 같아요. 보세요. 예, 그리고 어, 다포는 네. 뭐 말처럼 여러 가지 되게 공포가 나타나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둥 말고 그 사이사이에도 공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ik공이라고 그래서 주심포인데 그 중에서도 새 날개 모양의 부재를 끼운 공포를 갖다가 ik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책 제목에서 나왔듯이 베을린 기둥 우리 한번 그림 봐보죠. 그래서 저기 보면 보이잖아요. 네, 우리 지금 예. 세종문화회관이 저렇게 기둥이 되어 있는 거 그렇죠.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베글린 기둥 하면 기둥의 3분의 1 지점이 제일 굵고 그다음에 위하고 아래로 갈수록 좀 더 가늘어지는 그래서 이게 보면 구조상의 안전하고 그다음에 또 착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양 건축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 신전이나 그런 데 그렇죠. 가보면 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네. 예. 그리고 학생들은 아마 미술 시간에 사실 저거 좀 배우는 거고 미술 예. 시험에 단골로 나와서 제가 맞췄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이렇게 알고 또 저희 건물을 보면 또 색다른 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또 보일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저는 이 부석사를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님들이랑 겨울에 잡사를 하면서 간 적이 아, 있었거든요. 멋있다. 예, 그래서 저기 지금 풍경 보시면 알겠지만 저거는 그 무량수전 위에서 이렇게 내다봤던 그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그 무량수전 그 베를린 기둥에 서서 그 읽으시면서도 그렇지만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거기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산 지형에 맞춰서 일주문, 천왕문, 법정류, 안양루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안양루에 누각을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서 기념사진 한번 찍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 그, 뒤돌아보게 저 되죠. 궁금한데 왜 뒤돌아보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좋은 풍경을 보라고 예, 나중에 올라가서 예, 그렇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예. 건축에 조예 좀 있으신걸요? 아, 있어 보이는데? 그런가요? 네. 제가 좀 자료를 많이 책을 안 읽는 찾았어요. 나는 없어 보이고. 예. 자, 자, 그러면 참 최순호 선생님 호가 뭔지 아시나요, 랄랄님? 아싸. 저 그건 알아요. 어, 해곡. 이거 어려운 걸? 그 정도는 입에 착착 붙어줘야죠. 그런가요? 만의 예. 한용운, 와우. 간용 전영필, 어, 백범 김구. 그건 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는 거 다 돼봐요. 아, 모르죠? 그 다음에 아, 생각나는 거 없죠? 네, 넘어가죠. 있잖아, 해곡 채수는. 네, 예. 여러분 지금 잘난 척 배틀 청취 중이십니다. 예. 자, 최순우 횟집 음. 느낌이 어땠어요? 글쎄요, 거기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들어가면서 상당히 그 정원이 다 아름다웠던 것 그쵸, 같아요. 저도 예. 들어가면서 참 조용하고 이제 예. 깨끗하다. 그런 거기 첫인상이었거든요. 지금 네. 보시면 저기 우물이 있는데 그 네네네. 우물에 작은 들꽃으로 이렇게 해놨을 때 그 느낌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오래된 향나무하고 그 옆에 쓰러질 듯한 아주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어우러진 그 중앙 정원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침 일찍 제가 거길 갔었는데요. 지금 저기 위에까지 보이는 저 향나무 보이시죠? 네, 저게 저게, 집 네. 꼭대기 위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까지도 잘 다듬어져 있는 거 보면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려도 말았는데 아침 일찍 갔었거든요, 저희가. 네네네.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분이 그 행주를 가지고 문살 하나하나 있는 먼지까지 외부에 있는 그 먼지까지 닦는 걸 보고 제가 무척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게 네. 티가 안 나는 것 같아도 네. 저는 이렇게 저도 최순우 횟집을 이제 아이들이랑도 가보고 저희 네. 또 여행에서도 가보고 했는데 음, 들어설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깨끗하다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사실 뭐 네. 창살에 있는 먼지를 닦고 안 닦고가 거기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 눈에 예. 들어오는 건 아닐 테니까. 음, 근데 그런 게 또 예. 전체적인 느낌을 주는군요. 예, 그래요. 그리고 저기도 지금 보시면 지금 그림에 나오는데요. 네. 저게 용자쌀이라고 해서 이제 용자로 쓸용자 하는 그 음. 형태인데 저게 그 최순호 선생님께서 직접 저런 형태로 해서 밖을 내다보면 너무 좋다 하는 걸 해서 직접 걸어두셨다고 그래요. 좀
또 삼천포로 빠지고 싶은데 예. 스텔라님 진짜 그 지붕 안쪽에 있는 그런 거 그리는 건 무슨 아주 타고났나 봐요. 아, 저런 시각에서 저런 각도에서 그림 어떻게 그리죠? 너무 멋있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저거 말고도 또 멋있는 그 지붕을 그린 게 있었는데 예. 나중에 우리 그 장소 가면 또 한번 얘기하도록 네, 하고요. 저건 또 정원을 갖다가 또 다른 처음 음. 입구에서 바라본 그거네요. 아, 네, 맞아요. 예. 저 각도에서도 정원이 보이죠? 예, 예. 저희 네. 또 아하님의 그 색감을 또 볼 수 있고, 저 기와도 정말 꼼꼼하게 그리신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또 아아님도 보고 싶다. 그죠?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여기를 이제 가다 보면 후원도 있죠, 거기. 네, 후원 있죠. 예, 그래서 그 후원에 가보면 저렇게 돌로 돼서 거기에 앉아서 차도 시켜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그때 저희 갔을 때는 또 뭐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이게 뭔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감나무에서 떨어진 그 비가 와서 떨어진 그 감 꼭지 있잖아요. 네. 그게 있는 거예요. 감꽃하고. 그래서 되게 이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저 뒤 정원에 가보시면 들꽃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또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하나 이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 계절에 맞춰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관리를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저희는 감동을 받았답니다. 저 정원 지금 그림 보이시나요, 여러분? 의자로 만들어 놓은 돌의자 위에 방석 위에 예, 올려놓은 맞아요. 거죠. 그거 하나까지도 너무 좋았고요. 야, 그 그거 장독대에 하나까지 있는 그리신 거. 분도 참 좋네요. 예,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랬는데 우아하는 그림들 나올 거라고. 저희 목련님이시죠. 목련님, 예, 조미라님의 그림입니다. 네. 그 닉네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아로? 우아님이 그리신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보면 저기 이제 뒷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골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그렇죠. 사이 공간이죠. 네. 이거 우리 랄라님 그림인가요? 네. 사실은 제가 저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붕을 그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많이 망쳤다고 생각한 그림인데 볼수록 그때 깨끗하고 정갈했던 느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그림 별로 좋아하는 안 하는데 저 그림이 자꾸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올려봤죠. 네. 너무 멋있어요. 거기에 지금 나무에 이제 봄같이 새싹이 이렇게 쭉 나오는 그 색감을 표현한 것도 나름 정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또 후원 그림이 또 있나요? 다 본 것 같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거기 행사도 꽤 해요, 그쵸? 예, 네, 맞아요. 5월에는 성북구 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좀 되는데요. 네, 그 중에도 성북동에서 하는 행사들이 좀 많아요. 예. 이제 그 중에 찾아보면 여기 그 최순우 옛집에서 설명을 듣는 시간도 있고, 예, 체험하는 시간도 있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거는 공짜라는 거.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노력만 하시면 조금 적은 돈을 들이고 발품을 파시면 여기저기 좋은 것들을 다 관람하실 수 있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요즘은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시기 전에 한번 사이트 들르셔서 체크를 하시고 가시면 행사 참여하는데도 수월할 것 같아요. 네, 그곳에 가셨으면요, 그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예, 학생을 그렇더라고요. 둔 엄마들은 그 위에 무슨 특목고라고 하는 서울과학고가 있고요. 예. 또 국제고도 있고요. 또 전통 깊은 경신고등학교도 있고. 자, 학교 교문들 돌아보면서 전기를 한번 받아보세요.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행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글쎄 성북동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스케치 여행을 하면서 두루두루 둘러봤는데 갈수록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동네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 동네 참 스케치 여행하면서 저는 정말 우리 마을을 좀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상투적인 말이고 남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정말 아니고요. 내 동네를 조금 다녀보다 보니까 정말 잘 알게 되니까 또 이게 장소가 익숙하니까 여러 가지로 동네를 조금 더 이렇게 그 친근감이 있게 내 자식처럼 좀 생각하게 되는 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그냥 네.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저희가 스케치를 위해서 아무래도 더 한번 관심을 갖고 보게 되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면은 안 보였던 것을 가서 머물면서 그 느낌도 느껴보고 앉아서 주위도 살펴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동네를 한번 사부작 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사는 곳에 조금 더 정이 들고 그렇다 보면은 뭐 무슨 뭐 교육을 따라서 어디를 간다든가 뭐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예, 그렇게 자, 생각이 되네요. 자, 주민이 직접 만드는 방송, 우리 동네 방송, 성북 보이는 라디오, 수요일엔 스케치 여행 여러분 함께 하셨고요. 누구나 출연하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방법 잠시 알려드릴게요. 성북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btv.kr 접속하시거나 유스트림 앱을 설치하신 후에 성북 마을 TV 보이는 라디오 스케치 여행 검색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성북 마을 TV 채널 방문하시면 다시 보기 서비스 제공되고 있지만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수요일 11시에 sbtv.kr로 들어오시면 거기서 실시간으로 쭉쭉쭉 방송됩니다. 그냥 그거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자, 만나요. 네, 우리 함께 합시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철 동네 들으면서 2017년 7월 26일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여행도 우리 성북구 한번 더 볼까요? 어쩔까요? 아, 복잡한 생각은 닥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럴까요? 자, 네. 다음 주까지 결정할 수 있게 눈치 주세요. 수요일엔 스케치 여행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 괜스레 짜증이 날 땐 생각해 나의 동네에 오래 들었죠 내린 비 짧지 않은 20회를 넘도록 나의 모든 잘못을 다 감싸준 나의 동네에 오래 들었죠 내린 비 내가 걷는 거리마다 나를 믿어왔고 내가 믿어가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겐 잊혀질 수 없는 한 소녀를 내가 처음 만난 곳 둘이 아무 말도 없이 지치는 줄도 모르고 온종일 돌아다니던 그곳 짧지 않은 20회를 넘도록 소중했던 기억들이 감춰진 나의 동네에 오래 들었죠 내린 비 내가 걷는 거리마다 나를 믿어왔고 내가 믿어가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겐 잊혀질 수 없는 한 소녀를 내가 처음 만난 곳 둘이 아무 말도 없이 지치는 줄도 모르고 온종일 돌아다니던 그곳 짧지 않은 20회를 넘도록 나의 모든 잘못을 다 감싸준 나의 동네에 오래 들었죠 내린 비